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다들 대응 잘 하셨습니까? 오늘도 어쩌다 보니까 시간을 또 굉장히 늦게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전 영상에서 일단 시장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 시장 자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개파락 출발을 했지만은 그래도 시가에 조금 버벅거림은 있었으나 시가에 영향을 주는 대형주들이 곧잘 반등을 해주고 또 에코프로 BM이 또 올라오고 또 오후장에 IT 반도체가 또 오늘 굉장히 뜨겁게 올라주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들어 올려주면서 또 코스닥이 신고가를 달성을 한 그런 날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여전히 시장에서는 최근에 움직였던 2차전지와 또 반도체 그리고 의료 AI 거기에 추가적인 돈 버는 AI까지 해서 메인 섹터가 이렇게 정해져서 매우 뜨겁게 달리고 있는 시장이 매일처럼 반복이 되는데 새롭게 올라오는 종목이 기존처럼 새로운 테마라든지 새로운 내용에 의한 종목군들이 없이 기존에 강했던 종목군들이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쉬었다 또 강하게 올라가고 이런 장세가 아주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6월 달부터 지속되고 있고 또 2차 전지 경우에는 6월 말부터 지금까지 연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약간은 저도 개인적으로 좀 피곤스러운 흐름도 상당히 많구나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도 매일처럼 유튜브에다가 매매 타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매일처럼 매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시장에서 매일처럼 대응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하면서 느끼지만은 시장의 난이도가 갈수록 점점 올라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었던 하루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매매를 하더라도 전일 이제 강하게 돈이 많이 들어왔던 LNF 하나 정도를 타켓으로 좀 잡았었고, 에코프로 HN을 좀 매매를 하지 못한 거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포스코 DX도 마찬가지로 과감하게 좀 돌파를 했을 때 쳐들어가는 그런 전략도 해볼 수 있었었는데, 참 이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대한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참 대응을 못했던 부분이 좀 아쉬웠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찌됐든 수익만 내면 되는 거고 또 이런 시장에서는 오히려 내가 자신 있는 구간이 아니라면 급등하고 있는 종목을 이 포모가 일어나서 또 나만 못 버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공격적으로 따라 들어가다 보면은 이런 시장에서는 오히려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완급 조절을 좀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완급 조절을 좀 잘 하면서 멈춰야 될 때는 멈추고 쉴 때는 쉬고 또 강하게 드라이브 할 때는 드라이브 걸어주고 하는 전략이 저는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시장에 대해서 경종을 한번 울리고는 싶지만은 여전히 이 각 업종마다 핵심 종목이 있고요. 또 변할 수 없는 꼭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확정된 미래라는 게 있잖아요. AI도 거대 테마가 지금 불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의료 AI 말 그대로 인류의 삶에 뭔가 유익한 변화를 주는 패러다임이 발생한 것도 맞고요. 로봇, 고령화로 진입이 되고 어려운 일을 안 하려 하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뭔가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의 원칙처럼 확정된 미래가 맞는 것이고 또한 고령화 사회에서 개발도상국들도 결국은 임플란트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현실 또한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이런 확정된 미래에 대한 부분에서 종목군들을 잘 선정해야 그 안에 먹거리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생각만 한다면은 투자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게 나옵니다. 단순하게 차트, 단순하게 이런 기술적 분석에서만 의존을 하다 보면은 아주 보는 시각과 시선이 굉장히 좁아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저도 한동안은 처음 주식을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해왔으나 지금은 차트는 기본이고요. 차트는 말 그대로 기본입니다. 차트는 100% 익혀놓은 상태에서 차트는
100% 익혀놓은 상태에서 기업의 내용까지 다 알고 그 관련된 뉴스가 임팩트가 있냐 없냐는 세월이 그거를 증명해주고 그러한 거를 얼마나 우리가 많이 보고 느껴왔는지에 따라서 좋고 나쁨을 인식하는 판단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빠르고 느리고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은 뭐 생각하시면서 뭐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저는 그런 식의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고 뭐 카페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주말 사이 이제 매주 전략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 다다음 달에는 특히 중요한 일정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 네, 지속해서 언급드리지만 수익 잘 나고 있으니까 카페에 보시면 됩니다. 전혀 문제가 없네요. 매일 시장이. 아무튼 네, 시장에 엄청난 쏠림 현상이 지속되는 모습 어쩔 수 없이 매매할 수밖에 없다면 잠시 멈출 필요도 단 실적 기반 있는 종목군들은 문제가 없다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옥석이 좀 가려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스터디와 종목을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안에서 먹거리는 분명히 많은데 사실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좀 어려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종목군들을 계속 발굴해 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오늘 시장을 보면 오전에는 하락 종목 수가 대략 한 1100개 정도 있다가 오후 들어서 지수가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장 막판에는 반도체 종목군들이 여기서는 들어올렸고 또 이러한 지수는 에코프로가 마지막에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0.42%로 마감이 되면서 지수는 일단은 양전환을 시켜놓고 좀 마무리가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단순하게 코스닥 지수로만 놓고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열어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상승의 끝자락은 다이버전스로 찾아낼 것이고요. 분명히 그 시점에서는 아마 의미 있는 음봉이라든지 의미 있는 시그널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런 중요한 시그널이 발생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뭐 말씀을 드리겠죠. 카페에다가 뭐 넌지시 던져 드리던지 아마 그렇게 할 것 같고요. 오늘부터 사실은 코스닥 인버스에 살짝씩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만 여러분들 확인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코스닥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은 가운데 어제 16조가 터졌고 오늘 14조죠. 올라가면서 계속 거래대금이 늘어나야 됩니다. 거래대금이 어느 순간에 줄어들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감소하는 것을 봐야 된다라고 보여주고요.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이 최근 매우 뜨거운 시장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상승이 뜨겁다 못해 자칫 화상을 입을까 우려가 될 만큼 브레이크 없이 올라가는 모습이 지속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아주 해피하게 전체 종목에 골고루 상승을 주는 양질의 상승장의 흐름이 아닌 불황 속의 구조적 성장주만 달려가는 과거 니프티 피프티 장세와 아주 똑같은 모습이 진행되다 보니 이젠 매우 피곤한 장세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 전일 미증시부터 보면 장 초반 상승 출발하는 미증시는 일부 차익 매물 출회의 모습과 함께 애플의 생성 AI GPT 독자 개발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을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장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이 조금 있었던 시장입니다. MS는 전날 MS365 구독 서비스 출시 이슈로 신고가 이후 일단 물량 소화 모습과 함께 AI 산업의 수익에 대한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아주 큰 이정표를 찍은 일이라고 저는 보여지며 애플의 AI 참전 또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아주 커다란 테마가 움직이고 있고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패러다임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에 많은 상상이 필요할 듯 합니다. 테슬라의 실적 발표, 매출 및 이익 증가는 나왔는데 이익률 감소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악재로 작용하며 시외 하락인 부분인데요. 이거는 사실 정규장을 가봐야 저는 알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4%에 출발을 해서 다시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요. 테슬라 또한 컨콜에서 AI GPU 쇼티지를 언급했다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반도체 조정이 조금 나왔으면 좋겠는데 최대한 눌림을 기다려 볼 예정이고요. 뭐 여기에서는 언급을 드리지 않았지만 TSMC의 오늘 실적 굉장히 잘 나왔네요. 굉장히 잘 나오고 컨콜에서도 이런 챗 GPT로 인한 GPU 수요가 2024년까지 연속될 것이다 라는 발언 자체가 반도체 업종에서는 나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5장에 이런 내용이
나온과 동시에 사실 반도체 섹터가 올라갔던 게 이제 TSMC 발로 볼 수 있는데요. 저도 이제 이 내용을 늦게 알아서 사실 반도체를 바로 뛰어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우스라는 종목이 이제 뒤늦게 HBM 관련된 종목으로 새롭게 부각을 받으면서 굉장히 이제 HBM 관련된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는데 종목군들은 계속 지켜봐야겠죠. 계속 지켜봐야 되며 계속 스터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그저께 이제 이 양봉 매집이 들어왔다. FST에 대한 발견. 뭐 또 레이저셀과 제우스의 흐름을 보면서 이따 차트로 한번 더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아무튼 많이 올라간 것도 중요하고 또 새롭게 뭔가에 대한 발견이 된 종목에 대해서 차근차근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반도체는 눌림에서 최대한 눌림을 기다려 볼 예정이고요. 이 AI 섹터라는 게 쉽게 꺼질 뿐이 아니기 때문에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일까지 뜨겁게 달려온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포스코 DX, 갑작스럽게 등장한 LNF까지 일제히 시가 개파하다 보니 지수가 오전 잠시 출렁했으나 단순하게 놓고 보면 들어온 돈이 많기 때문에 금일은 끌어올리던 부분이 강할 수 있었습니다. 내일 연속적으로 상승으로 끌고 가느냐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에코프로 그룹의 공매도 세력과의 줄다리기가 아주 팽팽하게 진행되다 보니 지수가 쉽게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더 높이 올라간다면 결코 그 이상부터는 예단하기 어려운 장세가 펼쳐질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반도체의 경우 신규로 올라오는 종목들과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이 지속 출현하고 있어 섹터 자체가 죽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명확한 근거를 가진 종목을 추적 관찰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며 핵심 종목을 지속 스터디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젠 개인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게 스터디 시간이 많이 부족할 정도로 많습니다. IT 반도체가 너무나 많아요. 하루에도 한 두세 시간 정도 계속 공부를 하면서 보고 또 물론 그 공부 안에서 다 수익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겠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돈 주고 레포트 뭐 70만 원 내고 보고 어디에서 정보 받는 거 수십만 원씩 내고 저 또한 수백만 원 뭐 한 달에 한 2, 300씩 이렇게 써가면서 공부하고 하는데 당연히 공부는 무조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생각 들었지만은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네, 공짜를 바라면 오히려 그게 돈을 까먹는 지름길인 것 같아요. 뭐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IT 반도체가 특히 IT 반도체가 특히 너무나도 많습니다. 종목군들이. 그래서 뭐 한 종목을 가지고 공부를 뭐 2, 30분 하고 뭐 하는데도 너무나 시간이 많이 들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느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텔레그램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무차별적으로 종목군들이 올라오면서 이 상호 정보 교류가 매우 빠르게 되다 보니 그냥 폭등으로 가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하다는 게 오히려 과거보다 더 빠른 상승과 변동성을 만드는 요인이 된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오늘 좀 많이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우스라는 종목도 어제 이제 어떤 뭐 블로그에서 가게 어필이 좀 되고 나서 뭐 이곳저곳 채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만 수십 개 정도 되겠죠. 거기에서 순차적으로 다 퍼다 나르고 그 있는 사람들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보고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고 또 레이저셀도 마찬가지로 그런 종목군들이 모이면서 이 집단 지성이 종목을 끌어올려 버리기 때문에 뭐 단기 폭발력이 요즘 세게 움직이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뭐 잘 활용해서 돌파 매매를 한다든지 잘 활용해서 뭐 매매를 하면 좋은데 좌우지간 이런 게 시대의 변화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과거에는 뭐 여담이지만은 과거에는 증권 방송에서 이렇게 갑자기 이제 뭐 추천을 하거나 했을 때 폭발적인 상승을 보이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그런 게 옮겨가서 요새는 텔레그램 블로그 특히 이제 블로그보단 텔레그램이 파급력이 어마무시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신규 상장주 완전 매매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변경된 40%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개인을 죽이고 기관과 사모를 위한 제도입니다. 그냥 제가 볼 때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게
언젠가는 잊혀질만 하면 아주 합리적인 수준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따상이 쉬웠던가요, 과거에? 사실 따상도 잘 나오는 게 아닌데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군들 기본이 175%, 200% 상승을 했습니다. 점점 상승률이 줄어들죠. 그리고 시가에서 추가적으로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바뀌어가지고 아예 시가에 돈이 안 들어오는 시점에는 또 다시 막 폭등하는 구조가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아주 지금 이게 완전 도박판도 아니고 개인들 들어갔다 하면은 큰 손실로만 나오는 신규 상장주 매매할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특히 오늘 Y랩에 대해서 이제 장중에 매매하신다라고 했을 때 회원들이 저는 굳고 말리면서 딱 그 말을 했습니다. 과거 제가 신규 상장 매매를 하면서 불변의 이 법칙이라는 게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요. 9시 30분 내에 시가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절대 보지 않는다. 우하향을 한다면은 장 끝날 때까지 돌리기 전까지는 보지 않는다. 뭐 이 정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본다면은 절대 깨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의료 AI, 돈 버는 AI, 세상을 변화시켜주는 주역입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대로 하지 못해 아쉬움이 많습니다. 조정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네요. 일단 JLK가 이제 IR 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2, 3일 동안 또 한 70%를 또 올려버리는데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너무 심한 것 같고 분명히 조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보여주고요. 로봇 섹터 주말 정도에 제가 언급을 좀 했던 것 같죠. 라이브에서 언급을 했던 섹터고요. 조정 시 무조건 봐야 될 섹터입니다. 산업이기 때문이죠. 예, 이게 테마가 아니라 산업군에 엮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좀 덜 가더라도 8, 9월 달 되고 연말 되면은 분명히 잼스도 나올 거고요. 현대에서도 로봇 나올 거고요. 두산 로보틱스 상장할 겁니다. 확정된 미래입니다. 언젠간 할 겁니다. 물려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쪽도 계속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시장이 과열로 올라갈 때는 나만 소외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아주 많습니다. 주식이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외로운 싸움이고요. 이럴 때일수록 평정심을 유지하고 한 번 생각할 거 10번 생각한다라고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내 그릇에 맞지 않고 내 몸에 맞지 않다면 담지 말고 입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지금의 에코프로 지금의 동나노텍 사실 종목명을 여러분들 지어놓고 차트만 보세요. 과거의 급등주와 아주 비슷합니다. 위메이드와 비교하고 셀트리온과 비교해 보세요. 과거의 영진약품을 봐보시고 과거의 HMM을 돌이켜 보세요. 과거의 CGN 주가를 돌려보십시오. 다 공부는 다 그렇게 하는 거고 급등주, 대박주는 다 차트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 끝도 항상 비슷합니다. 자, 리스크 테이킹 할 때는 항상 그래요. 먹을 게 많을 때 우리가 강력한 리스크를 짊어지면서 매매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먹을 게 적다면은 조심해야 되죠. 지금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꼭대기 자리에서는 아주 짧게 치고 빠지고 하는 먹을 게 적은 구간에 돌입해 버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지금 장은 풍요 속에 빈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란다라는 첨언을 한번 드릴게요. 여기 LNF가 빠졌네요. 뭐 2차 전지는 이 정도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군들은 아예 안 보고 있고요. 엔캠 잘 들고 가고 있다 정도 언급드리고 내일도 아마 LNF랑 뭐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이런 종목들 계속 지켜볼 예정이고 최근에 제가 이제 매매를 계속 해오던 종목군들을 다 여기 있네요. 인텍플러스 한참 매매했고 기가비스 매매했고 그다음 넥스틴 다 팔았고 FSD 중호도 많이 걸어놨고 레이저셀 내일도 봐봐야 되고 FSD 계속 봐봐야 됩니다. 뭐 이 정도 선에서 자동차 부품은 지금은 경계를 좀 하고 보고 있고요. 엔터주 괜찮고 로봇 섹터 조정을 좀 받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건들 때 아니고 덴티움 보유 중이고 엠로 눌릴 때 들어가면 괜찮겠다 정도. 그 다음에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 오늘 인벤티지 랩이 있는데 이 인벤티지 랩도 그 연속 주사기 관련된 특허가
펩트론보다 더 많다라는 걸로 상한가를 갔는데요. 사실 얘는 탈모입니다. 그래서 당뇨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상따를 하지 않았는데 내일 일단 한번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지켜보는 정도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제이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 정부에서 추가 니켈 강선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라는 건데 사실 오늘 별로 상따 같은 거를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매매를 제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안 한 거고, 평소 같으면 할 수도 있었겠죠. 그 외에 오늘 코스피 지수를 보면요, 거의 대부분의 종목군들 시총상위 1위부터 10위까지 일제히 하락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안 좋았어요. 코스닥은 보면은 오늘 그나마 이제 시총상위 에코프로가 버텨주고 이렇게 버튼 나머지 업종이 좋았죠. 특히 제약바이오가 오늘 비교적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줘서 지수를 상승시키는데 일조는 했으나 지수의 꼬라지가 아주 지저분했다라는 거. 이 짧은 폭이지만요, 이 포인트가 이제 뭐 대략 0.4%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에 올랐던 종목 죽여놓고 새로운 거 올리고 하는 그런 약간 시장이다 보니까 조심하는 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자, 시간 외에서 뭐 특별한 종목군들은 없는 것 같고요.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아예 없네요. 제가 보기에는. 자, 지수는 됐고 종목군들 보고 빠르게 마무리하죠. 벌써 11시가 됐네요. 자, 먼저 포스코홀딩스. 오늘도 시가 갭 하락을 좀 했는데 그래도 최근에 들어온 돈이 있고 이 갭 구간에서 얘도 마이너스권에서 바로 반등을 하면서 플러스까지 좀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다 양봉이죠. 그만큼 양봉이 많다라는 것은 매수세가 강하다라고 봐야 되고요. 좀 조정을 받아서 5일선을 좀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 시 매수를 좀 해볼 생각이고요. 자, 오늘은 SK이노베이션이 시가에 좀 올라왔었는데요. 워낙에 여기에 매물도 많고 지금 막 올라가기가 좀 버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1등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패스하고 봐버리고 아침에 올라오는 거 봤어도 그냥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요. 마이너스권에서 출발을 해서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6.37%까지 빠졌기 때문에 오전에 하락폭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시가총액 1위 종목이 6. 몇 프로가 빠졌으면 지수의 영향력이 상당했을 수밖에 없었고요. 지수의 영향력이 아주 상당했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밀렸었죠. 그런 에코프로가 강하게 돌리고, 그 다음에 LNF가 또 강하게 돌려 세우면서 지수를 끌고 올라왔다라고 봐야 됩니다. 어제 사실 이런 종목군들의 거래 대금을 보면 1조 2천억, 거의 1조 3천억에 에코프로 BM은 어제 거의 2조인가요? 뭐 2조가 터졌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거래 대금이 들어와서 잡아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내일 조금 밀리더라도 돈이 많이 들어와서 끄집어 올리는 일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장중 단타 정도로 저는 볼 것 같고요. 에코프로는 매매를 하지 않았는데 LNF만 이제 뭐 좀 연속해서 매매를 좀 했었고요. 이렇게 눌려서 반등할 때 좀 팔고 돌파가 나와서 뭐 추가로 사서 나머지는 다 매도를 하고 마무리를 했고, 사실 이 아래 구간에서 사서 끌고 넘어와서 이제 윗 구간까지 끌고 갔으면은 훨씬 더 아름다운 매매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회원들한테 이제 추천드렸던 가격이 26만원 좀 하단권에서 보자라고 했는데 그 구간은 안 오니까 뭐 안 사버려 가지고 이 구간을 놓친 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차트의 지지와 저항, 그리고 돈이 가장 강하게 들어왔던 이런 흐름의 맥점 구간을 노리는 거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볼 때는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자, 포스코 에코프로 BM 뭐 여기까지 보고, 자, 포스코 DX 어제 추세가 매우 좋았죠. 상승형 조정해서 오늘 시가부터 강하게 끌어올렸는데 개인적으로 오늘 이 종목을 매매를 못한 게 너무 좀 아까웠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엄청 빨랐어요. 엄청 빠르게 이렇게 급등을 해줬으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올라온 거죠. 개파락하고 시가부터 5%그 다음에 뭐 4%가 올랐기 때문에 이 자체에 엄청난 상승이 오늘 좀 나왔었고요. 오후장 이거 잡아먹으면서 올라왔을 때 적어도 이런 자리에서는 들어가 볼 수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에 아예 건들지는 않아서 매매 포인트는 잡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좀 아침에 좀 얼척이 좀 없었던 일이 있는데요. 준상한가 하나 먹고
상한가에다가 매도 걸어 시장가 매도 건다고 걸어놓은 게 물량을 깨고 내려와 가지고 제가 박살을 내버렸네요. 그래서 이제 생각지도 못하게 이 퍼센트지가 10%, 이게 이제 마이너스 한 2% 정도, 2, 3% 정도였던가.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많이 안 팔아서 이 종목을 손실로 마무리를 져버리다 보니까 굉장히 오늘 오전에 좀 어이가 없다라고 해야 될까요? 매매를 하면서 잘하지 않은 시가 베팅을 오늘 때렸다가 좀 어이없게 좀 그렇게 매매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오늘 IT 반도체에서 많은 종목군들이 좀 움직였는데요. 나무기술은 정확하게 어떤 연유에서 지금 상한가에 간지는 모르겠어서 좀 넘어가고, IT 반도체에서 어제 이제 뭐 한미 반도체 뭐 급락을 좀 한 상태에서 뭐 기술적 반등을 좀 일단은 저는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이 들어와서 첫 5일선 이탈의 기술적 반등하고 떨어지던지 아니면 옆으로 기다가 떨어지던지 둘 중에 하나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우스가 매우 세게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군들이 최근에 거의 대부분 이런 식의 이제 조정받고 강하게 돌파치고 올라오는 흐름이 반복되는데요. HBM 후발 종목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좀 올라왔었고, 제가 보기에는 뭐 제우스도 괜찮아 보이는데,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돌파할 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때는 확신이 없었고 거래 대금이 약해서 보지는 못했고요. 장 막판에 시장 틈에 나왔을 때 좀 걸어놓고, 여기서 걸어놓고 반등할 때 좀 매도를 해서 뭐 한 2% 정도 장 막판 눌림으로 좀 매매를 좀 했었고요. 오늘 레이저셀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 단기 낙폭이 좀 심했던 구간이 좀 올라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기업 IR이 아주 되게 유행인데요. 뭐 ISC, IAR 하고 뭐 정신없이 날라갔죠. IR 하고 이렇게 그냥 뻗어버리는 모습. JLK IR 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IR 한다라고 말이 나왔거든요. 하루 이틀 3일 그냥 하고 오늘 시간 외에서 IR 한다니까 그냥 지금 말도 안 되게 지금 올라가 버리네요, 시장이. 그리고 레이저셀도 8월달 그러니까 7월 26일인가 IR 한다 라고 하니까 또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IR 하기 전에 이제 정보가 좀 노출돼서 이제 뭐 말을 하는데, 자기네들의 특허가 프로텍보다 훨씬 많고, 프로텍이 과거에 엠코와 7년 독점 계약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기술력이 좋아서 그냥 거절했다 라는 거를 어필하다 보니까 오늘 오후장에 그런 게 이제 시장에 공개되면서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된 거고요. 내일장 이런 게 어떻게 부각이 될지 저도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냥 흐름과 내용 상태 정황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흐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내일 뭐 돌파하고 눌리었다 다시 올라가는 모습도 좀 나올 것 같고요. 시간 종배를 해서 좀 넘어왔었는데 오늘 올라가면서 이제 뭐 2% 구간에서 일단은 다 매도를 해버리고 마무리를 쳤네요. 매도를 다 하고, 네, 일단은 마무리를 좀 졌고요. 매도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넥스틴이라는 종목을 하나 공유를 했었는데요. 실적이 깡패인 종목입니다. 어찌됐든 IT가 깨지든 말든 이 종목은 뭐 2분기 실적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여전히 저는 이것도 잘 가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오늘 이녹스 첨단 소재도 제법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많은데요. 이렇게 기준봉을 만들었다면 이 종목이 이 다음날 장대 음봉이 절대 나와서는 안 됩니다. 단봉으로 마무리를 해줘야 저는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봉으로 마무리가 되는지 보면서 내일이나 모레 정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됐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 막판에 뭐 AD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디자인하우스 종목군들이 파운드리 관련된 기대감에 의해서 좀 많이 올라왔는데, 이 종목군들 단기에 올라오는 느낌은 좋지만은 이 매매도 저는 해봤지만 참 그래요. 한번 올라오면 그 다음날 그냥 죽어버리는 게 많아서 그냥 시장 주도주 내에서 매매하고 대응하는 게 속이 편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그래야 속이 편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사실 보면 어, 이게 이제 코스닥 인버스 차트입니다. 코스닥 인버스 차트인데요. 많이 내려왔죠. 지난번에도 제가 회원님들한테 문자를 보내고 했던 데가 이런 자리에서 인버스 매수 지금은 좀 고려해봐도 됩니다 라는 자리가 이 자리였고요. 이제 다시 슬슬 인버스 단타로 슬슬 노려볼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이제 처음으로 또 안 하다가 매매가 좀 들어갔었는데요. 뭐 이거 해봤자 그냥 1%가 좀 안 되네요. 0.8% 정도 구간에서 이렇게 툭툭 그냥 매도를 하고요. 뭐 이런 거는 이제 물량 많이 들어가도 큰 손실이 안 들기 때문에 뭐 이제 해치 겸 틱틱이 겸 해서 들어가는데, 이제 또 라인이 거좀 다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주 정직해요. 이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차트에서 예를 들면 특별한 신호가 발생을 하고 어디를 찍고 했을 때 비교적 정직하게 발생을 합니다. 이 볼벤을 깨고 내려왔다가 여기에서 양봉이 발생한다든지 도치가 발생한다든지 이제 추세 전환을 알리는 거기 때문에 머지않았다. 그래서 제가 지수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제껏 보면 단 한 번도 매매 안 하잖아요. 절대 떨어져도. 근데 이제 보기 시작했다. 짱구 박사가 이제 보기 시작했다 라고 본다면은, 아, 지수에 대한 경계감을 저 사람이 좀 가지고 있구나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덴티움은 이 실적 깡패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어제 봤고요. 기존에부터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지와 저항에서 들어가서 어제 오늘 일부 반청산하고 나머지는 계속 좀 들고 더 위에 돌파를 하는지 보면서 대응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구간까지 올라온다면 좀 봐야 되고요. 최근에 이제 VTGMP라는 종목도 단기적으로 낙폭이 큰데, 사실 좀 아쉬운 게 내일 이제 사명이 변경이 되는데, 일본 Q10을 좀 보면 새로 고침 Q10을 보면 최근에 이 랭킹이 많이 내려왔었어요, PT에서. 근데 어제부로 해서 이 VTGMP가 1, 2, 3 이거는 싼 거니까 가격이 싸잖아요. 싼 제품인데 비싼 제품들 이, 이런 거 지금 리틀샷이 엄청 잘 나가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벌써 네 개잖아요. 1위부터 10위권 안에 네 개 있고, 보면 저 밑에도 한 6개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26위 5개. 일본의 랭킹이 당연히 우리나라보다 시장이 크죠. 훨씬. 그 다음에 6개. 맞아요. 제가 6개를 봤어요. 50위권 안에서. 이 정도인데 못 올라간다. 이 정도인데 못 올라간다. 사명 바꾸면 올라갈까요? 아무튼 이 종목도 잘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저도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포기하지 않고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라는 종목도 과거 이런 구간에서부터 관심을 갖다가 굉장히 괴롭죠. 이렇게 밀어버리면 괴로운데, 올라갈 때 실적이 증명되면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주식이다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